여러분, 11월 말부터 전국민 건강보험료가 전면 재계산됩니다. 지금 이건 모르시면 내년 한 해 동안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내실 수도 있어요.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임대소득이나 배당금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조용히 오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하지만 미리 확인만 하셔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어요. 작년엔 장사가 잘 됐는데 올해는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요? 그런데도 보험료는 그대로 나오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내년 한 해 내내 억울하게 더 내시게 됩니다. 저는 20년간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해온 김서준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수천 명의 자영업자와 은퇴자분들의 건강보험료 상담을 진행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고 계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제도를 몰라서였어요. 특히 11월이 지나가면 1년 동안 조정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도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가 나오는데 올해 소득이 확 줄었다면 당장 조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보험료를 줄이셨어요. 심지어 3개월치를 소급해서 돌려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당장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꼭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건강보험료 때문에 가장 답답하신 부분이 어디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67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은 3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사가 괜찮으셔서 연소득이 6천만 원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매달 48만 원 정도 나왔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동네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3월쯤 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서 결국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폐업 신고까지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가게는 접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매달 48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박영수님은 처음엔 착오인 줄 아셨대요. 아니, 나 폐업했는데 왜 보험료가 똑같이 나오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셨더니 작년 소득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는 그대로 나간다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박영수님은 그때 정말 기가 막히셨대요. 소득은 제로인데 보험료는 매달 48만 원씩 나가니까 통장 잔고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지인분을 통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박영수님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소득 정산 신청 바로 하세요. 폐업 신고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박영수님은 다음날 바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뒤부터 보험료가 월 12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6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게다가 신청한 달부터 3개월치를 소급 적용받아서 108만 원을 환급받으셨죠. 박영수님은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월부터 몰라서 그냥 냈잖아요. 그게 몇백만 원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구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온라인 신청 꿀팁까지 들으셔야 3분 만에 집에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왜 11월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은 지역 가입자들에게 정말 운명의 달이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지니까 변동이 거의 없죠. 하지만 지역 가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은퇴하신 분, 임대소득 있으신 분들은 1년에 딱 한 번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새로 계산됩니다.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전년도 소득 그리고 올해 재산의 변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낼 건강보험료는 2024년 소득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영업이 잘 되셔서 소득이 6천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는 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매출이 확 줄어서 소득이 3천만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소득을 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시점이 다음 해 5월이거든요. 그럼 건강보험공단은 언제 그 자료를 받을까요? 5월에 신고된 자료를 검토해서 10월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11월부터 새 보험료를 적용하는 거예요. 즉 2024년 소득을 2025년 11월에야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차인지 아시겠죠? 지금 당장 올해 1월에 폐업하신 분도 10월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민원 통계를 보면 매년 10월과 11월에 소득 관련 민원이 전체의 37%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장사 안 되는데 왜 보험료가 그대로냐? 1년 내내 폐업 상태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런 항의가 쏟아지는 거죠. 그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월급이 올랐으면 다음 달 바로 보험료가 오르고 월급이 내렸으면 바로 보험료도 내려가요. 실시간 반영이 되는 구조죠.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전혀 다릅니다. 1년 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니까 현재 상황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62세 최민수님과 64세 김태영님이 계십니다. 둘 다 작년 소득이 5천만 원으로 똑같아요. 최민수님은 직장에 다니세요. 김태영님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 두 분 다 소득이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최민수님은 월급이 줄었으니까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료가 내려갔어요. 월 32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김태영님은 매출이 줄었는데도 10월까지 여전히 32만 원을 내셨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10월까지 계속 그렇게 나가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보고서를 보면 같은 소득 수준에서 지역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평균 18%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꼭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과 재산이죠. 먼저 소득부터 말씀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모든 소득이 다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이 가장 대표적이죠. 여러분이 가게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버신 돈이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이 이자 소득입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돼요.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배당금이 연간 1천만 원 넘으면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연금 소득도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받으시는 돈이 연 1,200만 원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돼요. 기타 소득도 있어요.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일시적 소득이 여기 해당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69세 정수진님은 은퇴하셨지만 여러 소득원이 있으세요. 작은 가게 임대료로 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이 들어오고요. 예금 이자가 연 500만 원, 주식 배당금이 연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연 960만 원을 받으세요. 정수진님의 건강보험료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2,400만 원, 이자 500만 원, 배당 800만 원, 연금은 1,200만 원 기준을 안 넘으니 제외되고요. 총 3,700만 원이 소득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유하신 재산을 조사합니다. 왜 6월 1일이냐고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재산 정보를 정리하는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날 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모두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주택, 토지, 상가 등이 모두 포함돼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붙습니다. 자동차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넘으면 재산으로 잡혀요.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합쳐서 1억 원이 넘으면 초과분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73세 윤상철님은 올해 5월에 시골에 있던 땅을 팔았어요. 공시지가 1억 원짜리 땅이었는데 5월에 매매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기준으로는 아직 명예 이전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올해 11월에 계산된 건강보험료에는 그 땅이 여전히 윤상철님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윤상철님은 땅도 팔았고 그 돈으로 빚도 갚았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나온 거죠. 이럴 때는 명예 이전 완료 증명과 잔금 영수증을 들고 가서 재산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럼 올해부터 달라진 게 뭘까요? 2025년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조정 대상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줄었을 때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존에는 연간 약 15만 명이 소득 조정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2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65세 김진영님은 은퇴 후 주식 투자로 생활하세요. 작년에는 배당금이 1,5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배당금이 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배당 소득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서 그냥 작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셔야 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증권사에서 배당 소득 증명서를 떼서 제출하시면 바로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진형님은 지난 9월에 신청하셔서 10월부터 월 보험료가 2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한 달에 9만 원, 1년이면 108만 원을 아끼시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계산된다는 점이에요. 본인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가족 전체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70세 이순자님은 본인 소득이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매달 건강보험료가 27만 원씩 나옵니다. 알고 보니 남편 명의로 작은 상가가 하나 있었고 거기서 월세가 월 150만 원씩 나오고 있었어요. 이순자님 입장에서는 본인은 돈을 한 푼도 안 버는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으셨던 거죠. 이게 바로 세대 합산의 함정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은 하나의 세대로 봐요. 그래서 남편, 아내, 성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더해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조사를 보면 지역 가입자 중 38%가 세대 합산 때문에 본인 소득보다 높은 보험료를 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인 자녀가 있으시다면 세대 분리를 고려해 보세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면 건강보험료도 따로 계산됩니다. 66세 박민지님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계세요. 아들은 직장 가입자고 박민지님은 지역 가입자예요. 박민지님 본인 소득은 연금 1천만 원 정도인데 건강보험료가 월 35만 원씩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 명의로 된 오피스텔 임대 소득이 합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박민지님이 주민센터에 가셔서 세대 분리를 하셨더니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월 11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4만 원이 줄어든 거죠. 마지막으로 조정 신청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소득이 확실히 줄었다는 게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하세요. 폐업하셨으면 폐업 신고 직후, 매출이 확 줄었으면 3개월 정도 추이를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 최대 3개월치를 소급해서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월에 소득이 줄었는데 9월에 신청하셨다면 10월부터 새 보험료가 적용되고 7월부터 9월까지 낸 보험료 중 초과분은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소득 조정 신청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또 소득이 변동되면 재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소득 변동이 고정된 시점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도 조심하세요. 올해 갑자기 매출이 확 올랐다면 미리 납부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두시면 내년 11월에 정산금 폭탄이 한꺼번에 날아옵니다. 실제로 74세 송경호님은 작년에 상가를 팔아서 양도소득이 1억 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계셨다가 올해 11월에 정산금 청구서를 받으셨습니다. 한 번에 280만 원이 나왔어요. 송경호님이 미리 신고하셨으면 매달 나눠서 낼 수 있었는데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니까 정말 부담이 크셨던 거죠. 여러분, 건강보험료는 여러분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 안 하시면 그냥 계속 비싼 보험료 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시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겁니다. 어르신들께는 사실 방문 신청이 가장 확실해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로 옆에서 서류를 확인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보완할 수 있거든요. 시간도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는 편하긴 한데 서류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이 어렵고 보완 서류 요청이 오면 다시 보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온라인은 젊으신 분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3분 만에 신청 가능하고 처리 속도도 가장 빠르거든요. 그럼 온라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도 간편하게 로그인 되니까 공동인증서 없으셔도 괜찮아요. 로그인 하셨으면 상단 메뉴에서 민원 여기요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개인 민원을 선택하시고요. 조금 내려가시면 보험료 관련 민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소득 정산 신청 또는 보험료 조정 신청이라는 메뉴가 보여요. 클릭하시면 신청서 양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득 감소 사유를 선택하시면 돼요. 폐업, 휴업, 매출 감소, 배당 감소, 이자 감소 등 여러 옵션이 있으니 해당되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증빙 서류를 첨부하셔야 해요. 스캔하셔서 파일로 올리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요즘은 사진도 다 인정해줘요. 다 작성하셨으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신청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접수 확인 메시지가 옵니다. 보통 2주 안에 검토 결과가 나와요. 만약에 인증서도 없고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전화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소득 조정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 목록과 가까운 지사 주소를 알려드려요.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하셔야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직업이나 소득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자영업자시라면 폐업 신고서나 휴업 신고서가 가장 강력한 증빙이에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실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떼오셔도 됩니다. 만약에 폐업은 안 했는데 매출이 확 줄었다면 올해와 작년 부가세 신고 내역을 비교해서 제출하세요.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한눈에 보이니까 증빙이 확실합니다. 프리랜서시라면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작년 계약서와 올해 계약서를 비교하면 수입 변동이 확인되거든요. 아니면 소득 증빙 자료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셔도 돼요. 은퇴하셔서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이 줄었다면 증권사나 은행에서 소득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작년과 올해 배당 내역을 비교한 자료를 주면 됩니다. 요즘은 증권사 앱에서도 바로 출력되니까 편해요. 임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엔 월세를 받았는데 올해 공실이 생겨서 수입이 끊겼다면 공실 확인서를 부동산에서 받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은행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시면 실제로 입금이 안 된 게 확인되니까 증빙이 확실합니다. 연금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사적연금 회사에서 수령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서류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엔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로 줄었다. 이게 명확하게 보여야 해요. 신청하신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 검토를 합니다. 보통 접수일로부터 1주에서 2주 정도 걸려요. 검토 중에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그럼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승인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가 옵니다. 거기에 조정된 보험료 금액과 적용 시점이 명시돼 있어요.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신청하셨으면 10월 고지서부터 낮아진 보험료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청한 달부터 최대 3개월치까지 소급해서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7월부터 9월까지 낸 보험료 중에서 초과분이 있으면 통장으로 돌려줍니다. 환급금은 승인 후 약 1개월 안에 입금돼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소득 정산 신청은 1년에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고 나면 그 해엔 다시 신청 못해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또 소득이 변동되면 재조정이 안 되거든요. 소득이 확실하게 줄었고 앞으로도 그 상태가 유지될 것 같을 때 신청하세요. 둘째, 허위 서류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산할 때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허위 신고가 적발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허위 신고 적발 시 최대 30%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게다가 향후 조정 신청 자격도 제한될 수 있으니 꼭 실제 소득 변동만 신청하세요. 셋째,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 감소가 미미하거나 증빙이 불충분하면 거절 통보가 와요. 이럴 땐 보완 서류를 더 준비해서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통지서에 명시돼 있으니 그걸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면 돼요. 넷째, 재산 변동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조정과 재산 조정은 따로 신청해야 해요. 부동산을 팔았거나 큰 빚을 갚았으면 재산 조정 신청도 함께 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승인 후 약 1개월 안에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가족명의 소득도 조정되나요? 네, 세대 합산이니까 배우자나 자녀명의 소득이 줄어도 조정 가능해요. 단, 세대 전체의 소득 변동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소득이 다시 늘어나면 어떡하나요? 그럼 그 시점부터 다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소득이 늘었을 때도 신고하셔야 나중에 정산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신청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2주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와 세대 분리를 고려해 보세요.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누면 건강보험료도 따로 계산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올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신고 안 하시면 계속 비싼 보험료를 내시게 돼요. 11월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때 내년 보험료가 새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정 신청 안 하시면 내년 한 해 내내 손해보시는 거죠. 반대로 지금 제대로 신청하시면 매달 수십만 원씩 아끼실 수 있어요. 3개월치 소급 환급까지 받으시면 목돈도 되고요. 2025년부터는 배당, 이자, 연금 소득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됐으니 은퇴하신 분들도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3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잘못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내내 높은 보험료를 내시면서 통장 잔고만 줄어듭니다. 나중에 알게 돼도 소급 조정이 안 되니까 그냥 손해보시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을 아끼시는 거죠.
그 돈으로 여행도 가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여러분 건강 챙기시는데 쓰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보험료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줄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소득 정산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혹시 이미 신청해 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